저번 시간에 마고 이야기, 북극성에 내려오신 마고께서 수미사 마고 대성을 중심으로 12명의 조상과 그 12명의 조상이 3,000년으로 번져나가는 그 과정을 설명을 드렸고요. 그 과정에서 백소시족의 지소라고 하는 마고 대성에 있었던 그 후손이 오미의 변을 일으켜서 마고 대성의 그 규율이 깨지면서 우리가 최초로 마고의 벌을 받아서 천성을 상실해서 마고 대성을 떠나는 그 과정을 제가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각각 황궁, 천궁, 흑소, 백소시가 동서남북으로 분거를 합니다. 분거를 하고 반드시 우리가 천성을 회복하면은 마고대성의 문이 열려서 다시 마고대성의 역사가 복본될 것으로 생각을 하고 먼저 나간 마고대성의 사람들이 마고대성을 성을 파내어서 그 지유를 얻기 위해서 노력을 하자 바로 마고께서 경로를 하셔 마고대성의 문을 봉쇄를 해버리고 성내에 물을 뿌려 대홍수를 이루어서 마고대성을 청소를 하게 되는 그 벌을 받습니다. 그것이 오늘 제가 설명드릴 바로 내용입니다. 자, 요 앞부분에 보면은 제가 천산산맥으로 항공시가 출성을 해요. 아까 동영상에서 나온 요게 바로 알타이 산맥입니다. 요게 이제 박달봉 5,445m. 이거 박달나무가 많은 박격달봉입니다. 박격달산. 요 오로목재, 오로목재가 되어있죠. 우르무치인데 우리말로 따지면은 제가 그랬죠. 그냥 오르막 고개란 뜻입니다. 그 우르무치에 여기 가면 천지에 있는데 여기 보면 소왕모 사당이 항공시의 흔적으로 보인다고 얘기를 했고 내가 천산설련에 대해서도 제가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 항공시의 장자가 수인시로 나옵니다. 부도지에는 유인시로 나오는데 부도지에 나오는 유인시와 중국의 사망오제 사망의 제일 첫 번째로 등장하는 수인시하고 내용이 똑같습니다. 최초로 인간에게 화식을 가르친 추위와 어두운 밤에 시달리는 것을 보고 인간들이 마고대성의 백성들이 안타까이 여겨 불을 사용하는 방법을 가르치고 음식을 익혀 먹는 방법을 전수하자 사람들이 기뻐했다. 근데 이게 중국의 하남성 상고박물관에 가면 이 수인씨가 요 들고 있는 게 바로 이 불씨입니다. 최초로 중국에 화식을 불을 피워서 음식을 익혀 먹게 만든 주인공이 바로 수인씨로 나오는데 이 수인씨는 우리 부도지에 나오는 유인씨하고 똑같습니다. 시대가 그렇습니다. 이 항공시의 장자 수인씨가 1000년이 지나고 아들 하는씨에게 춘부를 전하고 산속으로 들어가 수련하며 나오지 아니하였다. 이게 무슨 얘기인가 하면 기원전 7197년에 개국된 우리나라 최초의 황국시대 이전에 약 2000년의 역사를 항공시 유인시로 이어지는 2000년의 역사가 있다는 것을 부도지가 설명을 하고 있다는 거죠. 항공유인 한인 3세 3천년에 걸친 각고의 노력으로 인하여 사람들의 개상한 모습이 이제 점점 본래의 모습을 되찾게 되었습니다. 3000년 동안 엄청난 노력을 해서 한인 시대에 마고대성으로 복권할 수 있을 정도의 천성을 회복을 한번 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황공시나 수인시나 한인시는 전부 다 천산에 있었다고 이렇게 나와요. 한웅시대 초기도 오세태우의 한웅의 복희 여화도로 보면 한웅시대 초기도 바로 이 지역에 있었던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천산이라고 하는 천산이 있었다고 하는 그 천산은 우리 역사의 주무대가 여기, 그리고 고대에는 여기가 높은 지역이 있고 여기가 전부 다 물이 많은 호수 지역이었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에는 그 인간들이 살 수 있는 지역이 이렇게 산 높은 지역, 고산 지역이 아니었나 뭐 이런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이유가 있어요. 마고할미께서 궁이씨와 소이씨에게 명하여 마고대성의 천수를 보고 대성을 청소하고 위치를 옮겨 바꿔버렸습니다. 그래서 달라이라마도 얘기를 하고 중국의 이 티베트 불교 쪽에 있는 사람들이 얘기를 하는 배율이라고 하는 것이 고대로부터 현자들이 숨어서 은거해서 모여 사는 계곡, 이게 티베트 거원에 열 몇 군데가 있다고 달라이라마가 증언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거와 위치를 바꿔버렸다는 이 내용하고 나는 일맥상통한다고 보고 추측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러시아 탐사대원들이 찾아낸 바로 이 수미산 인근의 100여 개의 이 피라미드를 얘기를 합니다. 이거와 틀림없이 관련이 있다. 이게 110개가 넘거든요. 피라미드가. 응? 저게 틀림없이 있을 것이다. 그래서 이때 흘러버린 물로 인하여 중국 동쪽 중국제가 서쪽 중건동 지역 사람들이 많이 죽었다. 이게 언제입니까 이게? 기원전, 지금으로 따지면 10,000년 전의 홍수 얘기입니다. 기독교에서 얘기하는 기원전 2456년에 발생했다고 하는 대홍수하고는 다르다. 저거보다 무려 5,000년 내지 7,000년 전, 더 전에 있었던 홍수의 얘기다. 그러니까 기독교에 나오는, 성경에 나오는 노아의 대홍수 얘기하고 다른 얘기다. 이거는 적어도 11,000년 전의 홍수 얘기다. 왜 홍수가 났느냐? 마고대성을 출생한 지 1000년이 지나도록 서로 동족임을 알아보지 못하고 복본의 대업을 완성하지도 못하는 것에 대한 마고님의 벌입니다. 그래서 홍수 음진. 10,000년 전. 10,000년 전 홍수의 흔적들이 발견이 되고 있어요. 실제로. 그래서 드디어 한웅씨의 아들 한웅씨가 천부를 개성하고 하늘의 도를 수립하여 사람들에게 그 유리한 바를 알게 하고자 당군의 건법 8조 이전에 한웅시대에 이미 인간 세상을 정화시키고 복본을 하기 위한 무여율법의 4조를 누구요? 환부? 환부는 바로 부도의 도를 전수하는 바로 그 제비 또는 전작자를 얘기를 합니다. 환부를 보좌하는 사람이 누구라고 그랬습니까? 플러스 권사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권사. 우리 기독교에 그냥 말 잘하고 그냥 순진한 아저씨 퇴직하신 분이 있으면 홀라당 꼬셔가지고 돈을 쫙 뽑아내는 말을 잘하고 말자지가 좋은 그 재능을 가진 사람, 옛날에 이 환부를 보좌하던 분이었어요. 즉 마고의 역사를 사회에 전파하던 특사였다. 어찌하여 특정 종교를 비난하고 싶은 얘기는 의도는 없습니다. 자, 무여율법의 4조 제1조 사람의 행적은 항상 깨끗하게 하여 모르는 사이에 생기가 되지 않게 하고. 마고대성에서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다른 생명을 오미를 취해서 인간이 천성을 상실했죠. 그러면서 다른 생명을 취해서
응? 찢어 먹어야 하니 짐승의 형상인 이 송곳 치아가 생겼고 그것을 삭혀 먹을 거니 뱀의 독과 같은 이 타액이 생겼다. 이 전부 다 짐승의 형상이라고 그랬지 않습니까? 번거롭게 막혀 마귀가 되지 않도록 하여 사람들로 하여금 툭 트여 장애가 없게 하라. 누구한테? 황보와 권사들이 이렇게 조절을 했다는 얘기입니다. 끊임없이 노력을 해서. 2조 사람이 살아오면서 모으고 쌓은 것은 없죠. 죽은 뒤에 공을 제시하여 생기의 더러움을 말하지 않게 하고 살아생전에 착하고 선한 일 하늘의 마음에 맞는 일을 하라. 함부로 허비하여 마귀가 되지 않도록 하여 사람들이 두루 화합하여 유감이 하나도 없게 하라. 무슨 얘기입니까? 앞에서 설명했던 생기. 짐승 같은 인간. 그걸 누구라고 인투급이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사람의 형상을 하고 있지만 요즘 이러한 역사나 이러한 우리 전선민족의 이런 사상들을 교육을 하지 않으니 생기들이 나타나는 거예요. 부모도 몰라보고 자식도 몰라보고. 3조 고집이 세고 간사하고 의심이 많은 자는 광야에 기한을 보내. 이게 뭐냐면은 이 속에 인간의 본성보다는 짐승의 본성이 너무 강해가지고 도저히 통제가 안 되면은 광야의 기한을 보내 수시로 그 사악함을 씻게 하여 사악한 기가 세상에 남지 않게 했다. 이 완전 격리 수용을 한 거예요. 언제? 기원전 3897년에 한웅시대 배달국이 개국이 됐으니 지금으로부터 도대체 몇 년 전입니까? 6천년 전. 6천년 전에 이미 이것을 해서 쉽게 하면 시관리를 한 거예요. 근데 네 번째를 보면은 무섭습니다. 죄를 크게 범한 자는 성도에 유배시켜. 이거 뭡니까? 무인도에 유배시켜. 죽은 뒤에 그 시체를 태워서 제업이 지상에 나죠. 아예 그런 신은 세상에 태어나지도 못하게 만드는 거예요. 이미 6천년 전부터 이것을 시행을 했어요. 강력하게 시행을 해야지만이 천선민족의 씨가 보존이 되는 거예요. 얼마나 무서운 율법입니까? 북극성이 태양이 떠서 하늘을 낮에 보이지 않는다고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지 말라고 하는 뜻이 바로 그겁니다. 태양이 밝다고 해도 북극성과 북두칠성에 오는 빛을 당해낼 수가 없어요. 항상 그분은 거기에 대해서 지켜보고 있는데 천선민족으로서 해야 할 도리를 저버리지 마. 그래서 한옥께서 처음으로 이게 18대 1565년 기원전 3897년부터 단군 조선의 개국은 기원전 2333년까지 약 1600년 동안 있었던 여기 오시면은 이 계대를 여기다 다 적어놨어요. 한 번씩 읽어보세요. 1대 거바랑, 2대 거불리, 18대 거불단 한웅까지. 이 한웅시대 처음으로 사회의 배를 띄워 순방하고 마고의 역사를 전파하고 근본을 잊지 않을 것을 당부하였다. 이때 특사로 떠나가신 분들이 바로 한보와 권사예요. 순방에서 돌아와 학문하는 풍조를 세워 널리 인간 세상을 이롭게 하였습니다. 홍익인생. 이는 인간이 어리석고 인간 세상이 어두워져 배우지 아니하고는 알지 못하기 때문에 여기서 대학이 나온 거예요. 이전에는 가르치지 않아도 스스로 자제율을 가지고 스스로 가르치지 않아도 하늘의 뜻에 맞는 행동을 행했는데 이제는 이것을 잃어버려서 교육을 시키지 않으면 인간이 어리석고 어두워져 배우지 않으고는 알지 못하기 때문에 최초로 학문하는 풍조가 생겼다. 오미의 변이 생긴 이래로 한웅시대에 한웅께서 결단을 내린 거예요. 사회를 순방하면서 더 이상은 안 되겠다. 그래서 우리나라에 보면 온갖 지구의 선교사들이 까만 옷을 입고 007 가방을 들고 와가지고 선교하러 들어오잖아요. 그 유습이 이미
고대에 우리 조상들이 했던 그 유습을 본받아서 그대로 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적통이 바로 우리라. 저기 고조선 시대에 천지화랑으로 넘어가가지고 신라화랑으로 직계로 전수가 돼요. 이 한보와 근사의 이야기가. 이제 임금씨가 부도 건설하고 이 조선제 이 얘기는 다음 시간에 제가 또 하기로 하고요. 그거를 지금 기독교가 전도한다고 그거가 이게 원단이네. 똑같어. 전도라는 거 똑같어. 그거를 알려주고. 우리 그럼 성경 공부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성경 공부하고 있는 거야. 이게 성경 공부. 똑같습니다. 이게 오리지널. 왜냐면은 창세기를 보면요. 아담이 인과양의 일이야. 아벨을 죽였잖아요. 가인이 추방시켰는데 이 법에 의해서 추방을 시킨 거네. 인과양이 그죠? 하루가 됐고. 추방시킨다고 해서 강해로 귀양 보내버리는 거. 또 은이 두고 나눠서. 그러니까 고인도에 가도 사는 것은 그냥 놀랍다. 화농 시대부터 이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뒤에 가서 제가 당군조선 시대에 또 설명을 드리겠지만 순임금이 부도의 법을 거역하고 요임금한테 붙어요. 그리고 요임금의 아황과 여영의 둘 딸을 미치를 하고 부도의 뜻을 거역을 하는데 그때 순임금의 아버지와 둘째 아들이 한보와 같이 가서 순임금을 응징하러 가는데 그때 딱 그 명령을 하다라는데 뭐라고 명령을 하다라는가 하면 모르고 행한 자는 가르쳐서 고치면은 용서할 수 있으나 알고 행한 자는 비록 부모 자식 간에라도 하늘의 뜻을 어기기 때문에 이것은 응징을 하지 않을 수가 없다고. 그래서 순을 죽여버린다니까요. 둘째 아들을 통해서 갖다가 아버지가 죽여버려요, 순을. 이 부도지에 그런 역사가 나옵니다. 알고도 행한 자는 그냥 방법이 없어요. 이거는 모르고 행한 자는 가르쳐서 고칠 수 있지만 그래서 우리의 천선민족의 법은 가혹할 때는 어마어마하게 가혹하게 행합니다. 왜? 그러지 않으면 제가 볼 때 이 시 관리가 안 된 것 같아요. 그렇죠. 네. 죄를 끊어버려. 그리고 왜냐하면 사회에 퍼진 종족들을 다 아우르는 대표성의 역할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 정도의 이런 마음가짐이나 자세를 가지지 않으면 이루어지지 않았겠죠. 자, 또 5분 쉬었다가 우리